안녕하십니까. 설린TV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핫하고 이슈가 되는 사건을 콕 집어서 딱 떨어지게 설명해 드리는 설린상담소 김소장입니다. 제가 8월 11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성매매 사건을 담당을 했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찰이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소장의 판단이 경찰의 판단과 일치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토킹 범죄의 확산입니다. 피의자죠.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주환 씨고요. 서울교통공사의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을 신당동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전주환 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를 했고, 문자 메시지를 351회 전송을 하고 또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전주환 씨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주환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에서 마지막 변론 종결할 때 구형을 9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고를 하루 앞에 놓고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 옆집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을 녹음한 사건이 또 언론에서 알려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아파트에 휴대폰을 이렇게 딱 대고 그 안에서 현관문 안에서 들리는 집안 소리를 녹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CCTV에 계속해서 찍혔고, 피해 여성이 그 남자에게 왜 이렇게 찍냐,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이 사람 뻔뻔하게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소리를 들으면서 느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 비용을 줄 테니 이사를 가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여성은 그 남성을 고소를 했죠. 스토킹으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현재 사전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설린에서 최근에 아주 특이한 사건을 하나 상담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하던 사이인데요. 물론 게임상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잘 모르죠. 거기서 한 사람이 만약에 현금으로 산다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득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템을 자기 혼자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같이 게임에 참여했던 한 8명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득템했는데 왜 안 나눠줘? 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 8명의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우리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이 사람 이거 신상을 털어서 집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거 달라고 정확히 요구해야 된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8명 중에 한 명이 이 피해 남성 A씨라고 하겠습니다. 지인인데 너 이렇게 한다니까 조심해라 라고 그 카톡, 오픈 채팅방의 카톡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줬어요. 그게 저희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아이템 때문에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다고요? 아니, 자기들이 현금을 그렇게 내겠습니까? 에이, 그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그런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러다가 돈 내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돈을 안 내고 그냥 끝나버렸다, 아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셔서 기다려보시고, 혹시 정말로 흥신소에다가 돈을 내고 주소를 찾아낸다면 그때부터는 법 위반이니까 찾아오세요 라고 해서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들이 8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20만 원씩 다 낸 거예요. 다 내가지고 주소를 찾아내서 그 A씨 남성이 사는 지하철역 어디서 모이자 해서 막 모여서 지금 그 집에 갈 태세였던 거예요. 저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제 자기들끼리 모인다고 연락처를 공유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캡처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아서 급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흥신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내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흥신소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알려달라고 말한 그 의뢰인들, 이걸 교사한 것이죠. 이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와서 집에 찾아오는 것, 그리고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나눠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경고를 보내자 그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저희들이 경고를 하자 중단하고 없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이 8명이나 찾아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만나자고 하면 집에 있는 부인이나 애도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는 앞으로 계속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범죄 유형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조치들, 긴급 조치들이 계속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경찰이나 이러한 행정기관들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지면 또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린 상담소에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설린 상담소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